엄마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3 엄마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아요. 희망을 가지시죠. 전혀 안 올라요. 왜? 똑같은 마음을 다른 고3, 중3도 갖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흔히 성적을 결정하는 과목으로 영어나 수학을 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만날 전문가분께서는 국어라고 강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민성원 소장입니다. 국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오늘 그 방 편집장님하고 국어의 공부,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편집장님께서 이 방송을 한 이유가 진짜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몰랐을 때 정보 격차가 생기는 거고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면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방송은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꿀팁인가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어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내가 국어를 열심히 하면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열심히 안 하거나 엉뚱한 걸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맞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거기서 얻는 게 되게 크고 그렇죠. 많이 안 해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꼴이 되거든요. 누가 수학을 5시간 공부하면 나도 5시간 해야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대로 하는 놈이 거의 0시간에 가까우면 1시간만 공부해도 예부에 엄청난 차이를 내기 때문에 오늘 그 꿀팁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국어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모국어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듣기 이 정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어도 아주 그 학년에 맞게 효과적으로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일단 그 입시에 집중을 하면 국어가 만약에 영어처럼 입시가 쉽다 그러면 뭐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입시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공부 이외에 집에서 자습을 하든 학원을 보내든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대학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잘 가자. 그러면 국어가 좋은 대학 가는데 아주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의과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이 뭐 K모도 공부하고 수학 경시대회 나가고 지금 법과대학 없어졌지만 서울법대 들어오는 친구도 수학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의대를 가면 수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대는 많이 하지만 법과대학에서는요 나누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서울법대, 서울의대도 들어가면 수학을 안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하냐면 입학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되는 거지 의사가 수학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퀘스천. 마찬가지로 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길게 얘기하면 어차피 우리말이고 사회생활할 때 필요하다. 이건 담론이고요. 입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재수, 삼수 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준비를 잘하면 의대든 뭐 경영학과든 공대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에 공통 과목으로 필요하다. 그럼 준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015년 정도부터 수능 국어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영어가 절대평가일 때는 그야말로 국영수로 대학을 갔잖아요. 그때는 1번 변별력이 수학이었고 2번이 영어였고 3번이 국어, 4번이 탐구였거든요.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딱 빠져주니까 수학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커트라인이 뭐 1등 커트라인이 97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랬다가는 수학이 너무 한 과목으로 변별력이 커지다 보니까 수학하고 국어의 1등 커트라인이 비슷해지게 내려온 거죠. 근데 어느 해에는 국어가 2, 3점이 더 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수학은 공부의 왕이라고 하고 입시에 국어는 입시의 여왕이 이제 됐는데 옛날엔 삼총사였잖아요. 국영수가.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로 빠지니까 이제 영어는 변별력이 많이 없어졌고 그런데 그 여왕이 왕자리를 넘어서는 해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2019, 20, 21, 3년 연속 국어가 더 변별력이 컸어요. 불국어였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수학을 어렵게 내잖아요.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파급 효과가?
수학을 어렵게 내버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서부터 수학 공부에 광풍이 분다고. 그렇죠, 그렇죠. 국어는 어렵게 내도요. 1도 국어 사교육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고 네. 좋은 학원의 교육기관이 많아요. 근데 국어는 초등국어는 거의 논술, 독서, 네. 중등국어는 내신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입시를 맞춰줄 수 있는 고등국어만 가능한데 고등학교 때 국어를 갑자기 한다고 해도 실력이 또 안 늘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어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사교육 광풍이라는 게 거의 안 느껴지잖아요. 제 생각인데 수학 한 과목으로 변별력을 두는 건 너무 심하고 네. 탐구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고 네. 그러면 두 과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학보다 약간 어렵거나 약간 쉽게 나오는 정도 수준에서 두 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공부할 때. 네.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을 묻기 위해서 수학 물어보는 거고요. 쓰고 읽는 능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국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만 되면 심리학은 들어와서 배워도 되고. 어. 그러니까 저기 길 뚫린다는 소리가 들었으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면은 그쪽에 길 뚫릴 곳에 땅을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발표가 났는데. 예. 근데 입시는 저 국어가 어려워서 예. 국어로 대학 간다라는 게 조선 애주에도 수능 끝나고 나면 나오고 예. 어디 모든 KBS, MBC 모든 방송에서 수능 끝나고 나면 요번에 국어가 변별력이 컸고 국어로 대학 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은 고2는 열심히 듣는데 고2 네네. 엄마는 초등학교 엄마한테는 그게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우리 아이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먼 얘기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보통 예. 그 6, 7년, 7, 8년 정도가 네. 계속 그러면 그때는 인지를 하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기가 힘들거든요. 어머니들이 대학 갈 때 국어는 쉬웠고요. 학력고사 때 국어는 암기 과목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 비슷했지 네. 수학이나 영어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 경험을 넘어서기 힘든 게 국어는 그냥 하면 돼. 아. 그리고 과거에도 국어학원은 서한샘 선생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 그리고 한수원 선생님. 네. 국어라고 하면은 그게 일타 강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수학이나 영어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건데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1학년 2학기 때쯤 되면 느끼기 시작하는데 네. 느껴도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국어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시기별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영어나 수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도 파이널에 맞춰놨어요. 수능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수능을 잘 보게끔 다 맞춰놨다고. 커리큘럼이. 네, 커리큘럼이. 네, 맞습니다. 근데 국어는 전혀 안 않아요. 맞춰놨어요. 예.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수능국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화법작문이라는 게 나와요. 말하기, 쓰기. 그 다음에 문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학이 나오는데요. 네. 문학에는 세 가지 영역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시, 하나는 소설이나 뭐 수필 아니면 희곡. 세 번째는 고전, 고전. 네. 고전 문학. 요 세 가지가 문학에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다 비문학 독서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독해력.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이 네 가지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올바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대부분 하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죠. 글쓰기 학원도 하고 있으면 작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그리고 어디 독서학원을 하고 있으면 독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어는 가볼게요.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리딩하죠, 라이팅하죠. 그다음에 그 보케블러리 공부하죠. 그걸 따라가면 SAT나 수능을 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의 사교육 보면 이걸 따라간다고 수능에서 잘 나올 거는 요거는 연결되겠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 아이에게 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비문학, 어휘, 문법을 다 가르치고 있으면 걔 수준에 맞게. 아 그걸 다 분야별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 국어라고 하는 교육에 이 영역들이 다 있어주면은 그거는 아이한테 올바른 국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게 빠져 있다 그러면 네.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을 안 다니고 엄마가 지도가 다 가능해요. 국어도 뭐 엄마가 뭔가를 가르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원에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학원은 많지는 않아가지고 논술, 토론 논술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돈 받고 파는 거는 다 좋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 돈 내겠어요? 아니 누군가가 돈을 내고 누군가 물건을 판다고 하면 그게 학원이든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든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뭐든 다 좋은 거지. 맛있고. 그거는 활용도는 다르잖아요. 각각의. 더 좋은 게 있는지 찾으셔야죠. 돈을 내가 냈다 그러면 이 돈값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엄마의 몫이죠.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갖고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글쓰기가 좋아지는데 네. 글쓰기, 읽기, 배경리식, 문법이 다 좋아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엄마가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기준인데 대학을 졸업한 엄마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했었든 아니면 상용고사 공부를 했었던 엄마 기준이라면 격차가 엄청 커요. 영어는 엄마가 안 썼기 때문에 실력이 줄었잖아요. 국어는 이번 주에도 신문 봤고 드라마도 봤고 노래도 들었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국어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대화를 올바로 하니까. 그런데 사교육에서 뭘 하고 있냐면 문제가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 하는데 전체 일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교재를 제가 새로 써야 되잖아요.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손도 못 대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말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뭔가요? 교과서예요. 교과서요. 교과서를 국어 교과서를 보면 거기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 학년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교과서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럼 소장님 그 교과서를 엄마가 어떻게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르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데 애들 수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3학년 교과서인데 3학년 성적 중간 아이한테 딱 맞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못하는 아이한테는 어렵고 잘하는 아이한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엄마들이 해야 될 제일 쉬운 방법은 완자 사가지고 완자요? 자습서 사가지고 전 일은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나오니까. 초2부터 우리가 한글을 띄었다면 초1 완자는 필요 없어요. 초2 완자부터 초6 완자까지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앞으로 엄마가 수업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애가 한국말 읽을 줄 아는데 무슨 수업을 해요. 읽고 문제 풀고 읽고 문제 풀고 나가면 돼요. 엄마는 문제 풀었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을 쭉 하잖아요. 중3 때쯤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면 많이 나와요. 제가 하는 일은 애가 읽으라도 안 읽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소장님 일단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문제 푸는 애가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쉬워요. 이거는 수학은 풀어야 되잖아요. 영어도 뭐 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독을 해야 되거든요. 교과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습서 완자로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 테스트는요? 문제만 풀고 단원 평가 보잖아요. 그럼 만약에 틀리게 개수가 많으면 안 틀려요. 안 틀려요? 아니 내가 현장에서 초3부터 고3까지 가르쳐 보니까 알잖아. 안 틀려요. 정답률 90% 나와요. 그러니까 2학년 거 풀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학년 거 한 학기 거 푸는데 한 달 반이면 풀어요. 하루에 한 30분만 공부하면. 그러면 2학년 2학기 거 풀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거기에 나온 교과서에 있는 거는 일부 수록된 거니까 그 관련된 교과 연계 도서를 찾아보라는 등 아니면은 여기에 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도 풀지 말라는 분들도 많이 자. 계시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문제 안 풀면 정독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잘 읽었는지 문제를 체크해야 돼. 자, 완자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면 단원 평가가 나와요. 단원 이 단원의 목표 한번 크게 읽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쭉 읽어. 이 단원에서 이거 배우는 거다. 첫 번째 넘기면 새로 나온 어휘가 나온다고. 어휘는 저는 반드시 쓰게 해요. 어휘는. 네. 어휘는 한 번은 표제어를 쓰고 뜻을 쓰게 하고요. 국어사전 안 찾아봐도 되나요? 절대로 자습서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자습서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 공부를 어렵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할 거는 이렇게 쉽게 해도 나중에 되면 저절로 어려워지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어렵게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고 보는 거죠. 흥미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를 쓰는 거죠 하나. 그리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신출 단어잖아요. 짧은 글 짓기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용례까지 자기가 만들어 보잖아요. 짧은 글 짓기 하는 것도 귀찮아 애들이.
그러면 그 본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본문이라도 따서 오라.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우리 아이는 언젠가 수능을 본다. 중학교 1학년이지만 우리 아이는 언젠가 수능을 본다. 그 수능에서 나머지는 다 안 어렵다. 네.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공부한다면 누구나 어디가 어렵다? 비문학 독서가 어렵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비문학 독서를 잘하는 기술과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비문학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에요. 내가 읽는 글에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으면 일단 읽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문장 구조 분석력이에요. 독해력.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잘 읽고서 뭐가 뭘 뜻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는 글이고 이건 누구를 설득하는 글이고 A 이론이 B 이론이 반박을 하고 이게 구조 분석이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독해력. 여기까지 나오면 수학하고 국어를 봤을 때 국어가 조금 쉬운 수준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네. 이 수준을 넘어서요. 국어 시험 문제가. 네. 배경 지식까지 물어봐요. 아, 배경 지식이요.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석할 때하고 없는 사람이 해석할 때하고 독해가 완전 차이가 날 정도로 배경 지식이 있는 애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 3가지를 키워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휘력, 예. 독해력, 배경 지식. 그래서 새로운 어휘가 나오면 예. 한번 써보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 그럼 외울 필요는 없다. 그 이상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로만.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로 나온 어휘가 있으면 한번 써본다. 그러면 독해력 키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예. 띄어읽기 잘하기예요. 띄어 읽기요. 아, 읽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발음을 해서. 아. 왜 그러냐 하면 예.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네, 글자를 읽기 때문에 줄이 바뀌면 못 읽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네. 펜 들게 하고요. 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는 길게 쉬고 쉼표는 짧게 쉬고 나머지는 호흡만 가다듬어요. 네. 그럼 제가 호흡 가다듬을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슬러시 표시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끊어야 될 줄 알잖아요. 네. 구나 절 단위로 제가 끊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끊게 해요. 예. 그리고 끊는 대로 읽게 시켜요. 예. 그러면 한 번 읽었을 때 예. 과거에는 읽고 나서 무슨 뜻이야? 그럼 몰랐는데요. 이 연습을 한 달만 해도요. 한 번 읽고 무슨 뜻인지를 자기가 얘기를 해요. 띄어쓰기 연습만으로도요. 띄어 쓴 다음에 그거를 읽는 연습만 하면 아.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끊어야 되는지 애들은 습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 책을 읽어도 그런 식으로 읽어요. 아,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학년의 초등이면 초등만 보지 말고 대입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아래로 내려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한테 가르치지만 예. 이 아이가 국어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어휘력과 독해력과 배경 지식이 같이 크게끔 얘 수준에 맞게끔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고등 때 헤매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고1 때 거의 끝나요. 초등학교 때 국어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독서를 꼽잖아요. 독서만 잘하면 만능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너 책 읽어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독서가 그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는데 그 인과관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셨을 때. 예, 독서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 독서를 많이 해서 수능을 잘 본 건지 수능을 잘 본 아이가 독서를 많이 한 건지에 대한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독서가 원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독서가 성공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독서광은 다 성공하느냐 이거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죠. 네. 성공한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언어력이 좋고 독해력이 좋아요. 네. 독해력이 좋은 아이는 책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아서 책을 많이 읽은 건지 네.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은 건지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구별을 짓기가 힘들어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너 왜 공부 잘한 것 같아? 어릴 때 책만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성적이 올라간 건지 머리가 좋아서 책을 많이 읽은 건지 원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능 문제, 국어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많은 책을 읽으면 이걸 풀 수 있을지를 엄마가 눈으로 보시면 돼요. 못 풀어요. 다독 정독으로 못 풀어요. 그걸로 다 커버되는 문제는 아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천자에서 이천자 되는 단문 독해거든요. 극단적으로 어려운 정도의 글을 수학 문제 풀듯이 집중해서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읽어서 답이 나오는 정도의 쉬운 독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전 매우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 일단 배경식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글하고 친해져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읽었지만 어휘력과 추론 능력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그 독해력의 밑거름이 될지언정 이것만으로 독해력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서는 독서로 두고 공부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연관 짓지는 말라. 네. 그러니까 독서의 영역은 즐거운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학습으로 접근하면 조금 게임 답답해지죠. 할래, TV 볼래, 책 읽을래 중에서 책 읽을래가 돼야 진짜지. 너 수학 공부할래, 책 읽을래는 아니라는 거죠. 초중등 때 좀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국어 공부법 좀 분야별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문학으로 가면 네. 사실은 소설보다 시가 어렵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요. 교과서에 나온 시는 다 외우게 해요. 시를 외운다는 거는 일단 언어 암기력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언어 암기력이 좋아진 다음에 표현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소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소설 희곡은. 네.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워낙에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 심화 문제로 나와요. 수능 수준이 내신 수준보다 더 어렵지도 않아요. 문학 쪽은. 네네. 화법작문이나 이쪽도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학교 공부만 따라가도 수능 문제 푸는데 학교에서 상위권이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생겼죠. 시는 외우라고 그랬고 그렇죠. 문법하고 문법. 비문학 독서예요.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하는 방법은 네. 일단 교과서에 나온 문법 공부하는 거 네. 하고, 하고 생활 속에서 지저 밟고라고 하면 밟고가 아니고 밟고야 이런 거를 발음을 잘못했을 때 생활 속에서 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문법의 80%를 생활 속에서 알게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문법 용어로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말을 너무 엉망으로 발음하고 엉망으로 써버리면 중학교 말부터 시작해서 문법이 영문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이블 같은 교재가 그 문법 교재는 네네. 국립국어원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 그 국립공원 가면 학년별에 맞게는 안 나오잖아요. 아니죠. 그냥이잖아요. 그냥 일반 국어는 성인들도 헷갈려 학년별이 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 애가 표현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엄마가 잘못 가르칠까 봐. 엄마가 확인하고. 그거나 슬슬 공부하면서 엄마가 그 책을 읽고 있다가 우리 애가 잘못된 표현이 있으면 얘야 그 발음은 지려 밟고가 아니란다. 지려 밟고란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평상시에 그 카페 가서 논이 뭐 하냐고 그거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그거 보고 있는 게 편하겠어요. 미적분 공부에서 가르치는 게 편하겠어. 전자죠. 엄마가 영어나 수학 공부에서도 가르치려는 의식이 있는데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나오는 책 하나 못 보겠냐 말이죠. 소장님 보셨을 때 엄마들이 학습에서 놓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찝어주신다면요. 1번 대학을 가고 싶으면서 대학 가는 공부를 안 시킨다. 대학 가는 공부를 안 시킨다. 분명히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싶으면서 대학 가는 공부를 안 시켜요. 영어로 얘기 들어볼까요? 예. 영어를 첫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네. 토플 리딩을 시작합니다. 네. 토플을 잘 보기 위한 리딩을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유학을 갈 애들 같으면 토플 리딩 시작하는 게 맞아요. 네. 토플 리딩 하는 애들의 90%는 한국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수능하고 토플하고 상관관계가 한 30-40%밖에 안 돼요. 오히려 수능하고는 SAT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면 리딩 교재를 토플 리딩을 할 게 아니고 SAT 리딩을 해야 되는데 토플 리딩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다 토플 리딩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파이널 시험 문제는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 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럼요. 이 방송에서 돈 들어가는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렇네요. 자습서 정도 사라는 얘기밖에. 자습서는 사라고 하지만 뭐 나머지는 구태여. 저한테 와도 되지만 안 와도 효과는 90%는 비슷해요. 제가 효과 있게 하는 거는 끌고 가는 힘이에요. 엄마가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걸 저는 하게 하는 거지 엄마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냥 토플 하는 게 있어 보이니까? 아니죠. 어학원이 왜 생겼나부터 보면 돼요. 어학원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 외고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대거 어학원이 생겼고요. 한때는 유학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어학원의 목적은 외고와 유학이었는데요. 그때 외고에서 국제반이 있었기 때문에 토플이 테스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학원은 토플을 잘 보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오더메이드를 잘 못해요. 원래 백화점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걸 사지 네. 이런 물건을 갖다 달라고 오더할 수 있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맞는가 보다 이러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시되는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전시된 것 중에 고르지 내 애한테 필요한 걸 고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냈는데 예. 대학 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걸 찾지 않고 그냥 덜 도움이 되는 걸 만족하고 보낸다. 근데 대부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원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외도 아닌데 요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장님. 알 수 있으면 선생님 우리 아이 토플 리딩 해주지 말고요 SAT 형체로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어 선생님은 SAT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영어 선생님은 왜 토플 가르쳤어요? 그동안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이 토플 가르친 사람이 SAT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예전에 했던 독서 논술 학원의 선생님이 교과서로 수업 왜 못하겠어요? 그냥 안 했던 거죠. 안 했던 거죠. 왜? 이 초등학교 이 학원 선생님은 얘가 수능을 잘 보는 데는 아직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내 애 문제잖아요. 내 아이의 에너지와 시간과 나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걸 찾아야죠. 경제 법칙이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엄마들이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대학을 가는 공부를 안 시킨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영재고, 과거, 무슨 영재고, 과거 준비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던데 어떤 애가 KMO를 공부한대요. 왜 하냐 그랬더니 수학을 잘해서 한대요. 영재학교 가려고 하냐? 딱히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대요. 근데 여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딴 과목이 밀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입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재학교 왜 가려고 하냐? 그러면 의대 가려고 한대요. 안 되죠. 의대하고 영재학교는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저번에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싹 조사했거든요, 애들을. 그런데 영재고 과거 출신이 되게 없어요, 몇 명. 그리고 요즘에 점점 더 그걸 차단하는 정책들이 생기잖아요. 게다가 영재고 과거 애들은 종합전형을 많이 가는데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보냈던 학교들은 만약에 종합전형이 없어지면 학교들 물어봐야 돼요. 서울대학교 50명 보냈는데 그중에 40명이 종합전형으로 보냈어. 그럼 종합전형 40명이 없어진 아이들은 뭘로 보내실 거냐? 내신 전형은 한 명밖에 추천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니까? 그러면 나머지 38명이 정시로 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대학을 많이 보냈던 학교들이 계속 많이 보낼지 안 보낼지는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학교가 대학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 과거 입시제도로 새 입시제도에서 많이 보낼 수 있다? 그건 네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수능 절반, 내신 절반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 잘 딸 수 있는 학교,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패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패션을 안 따라가기 위해서는 숫자하고 원문만 보시면 돼요. 원문이 뭐냐? 각 대학교에서 나온 입학 요강 하고 제도에 대한 숫자 이걸 맞춰 보시면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누군가가 하는 얘기에는 자기의 욕심이 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경험한 사람은 자기 제도, 자기가 들어갔을 때 제도 갖고 얘기하거든요. 입시 팩트로 확인해라. 만약에 제도가 30년째 안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 선배들의 조언이 맞는 거예요. 맞겠죠. 예. 근데 그대로니까. 일정한 시간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과거의 입시 전략은 하등의 쓸모가 없어진 거죠. 과거에 논술로 대학을 많이 갔잖아요. 지금 논술을 거의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논술을 계속 하고 있다 생각해봐. 입시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영어가 변별력이 없는데 전체 공부의 30%를 영어를 하고 있다 생각해봐. 그렇죠? 새 제도가 있으면 새 제도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 앞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도가 있으면 그걸 모른다고 해서 네가 도움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굉장히 심플하고 상식적이에요. 아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수능과 내신을 잘 보면 된다. 탐구는 잊어버려라. 탐구는 잊어버려라. 고2부터 해도 되니까. 그러면 영어도 중3 때까지 1등급 수준만 나오면 된다. 영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다만 토플식이 아닌 좀 시간 절약해라. 국어 수학 남는다. 고3 파이널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서 그걸 출력한 다음 이거를 푸는데 내가 아이가 공부하는 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직접 도움이 되는지 간접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전혀 안 되는지 체크해라. 심플해요. 그리고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어느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나올지 2등급이 나올지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체크해라. 엄마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3 엄마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아요. 희망을 가지시죠. 전혀 안 올라요. 왜? 똑같은 마음을 다른 고3, 중3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 보셨을 때 입시에서 좀 결정적인 시기는 이때는 놓치지 말아라. 전 중3하고 초육 초육, 예, 두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중3이 중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4월 중간고사를 못 봐버리면 수시 반이 날아가요. 중간고사는 누적이잖아요. 내신은. 그래서 하나를 빼주질 않는다고. 수능은 재수하면 지난번 수능이 딜리트가 되지만 내신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4월 중간고사를 못 보면 입시의 절반이 날아가고 나머지 절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3 여름방학 때부터는 내신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수능하고 마찬가지다. 절반은 이때 끝난다는 마음으로 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때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일단 고등학교 선택부터 좋아져야죠. 그거는 평판도 들어보고 그 학교도 찾아가 보고 딴 건 볼 거 없고요. 네. 입시 성과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수능에서 대충 몇 등급 나오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거 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수준을 네. 그럼 여기 전교권은 요 정도구나. 강북에 있는 학교의 전교 1등이 똑같은 일반고인데 강남의 전교 90등보다 성적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러면 강남의 90등은 내신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전략을 짜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신 잘 짜자.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을 선호한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고등학교는 무조건 1등급을 딸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 학교 수준이 높고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어디에 좋았냐면요. 종합전형에 좋았거든요. 활동이 많으니까. 그렇죠. 종합전형이 빠진다 그러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능하고 내신이잖아요. 내신 따기가 좋으면 수능 잘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기 중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신은 빨리 해서 잡아놓고. 내신이 너무 어렵잖아요. 방학 때도 내신 공부해야 돼요. 내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군이 너무 치열한 데는 소리 학군이 반대하시는 치열한 거 데는 있지 누가 가면 않습니까? 되냐? 거기서 또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아무나 다 덤벼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중동, 휘문, 숙명을 가도 다 덤벼. 용인에 가도 다 덤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쟤 진짜 공부 잘하는데 거기 갔는데 따라가야지. 얘 problem. 얘가 다른 학교 갔으면 전교 1, 2등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5등급 나와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좋은 고등학교는 없다. 용인외고나 휘문고등학교가 쟤한테는 좋은데 나한테는 지옥일 수도 있고. 용인외고나 휘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래가 구태여 강을 건너서 내신 따기 더 좋은 학교 뭐라 하겠어요. 집도 먼데. 걔한테는 그 학교 갈 이유가 없는 건데 내가 저 학교 가서 성적이 나올 거다. 제가 컨설팅한 애 중에서 IQ도 보통. 중학교 때는 전교권이긴 했어요. 근데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교권이래 봤자 별로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길래 니네 동네에서 그나마 서울애가 아니거든요. 경기도애거든요. 니네 학교 동네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라고 치냐. A 고등학교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 학교가 어디냐. B. 여기 가라. 너 전교 3등이지만 7개 학교 전교 1등이 여기로 오면 너 고등학교에서 전교 10몇 등이다. 그러면 최선책이 너한테는 최선책이 그럼 2등급이나 3등급 나온다. 그거 갖고는 내신으로 못 간다. 근데 다 그쪽으로 간대요. 그럼 여기 가면 1등 할 수 있겠니? 거기선 저 전교 1등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2등도 글로 간다고 그랬고 1등도 글로 간다고 했으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저기 할 수 있어요. 수능 최저만 맞추자. 끝까지 최저만 맞췄어요. 마지막에 맞췄어요. 수능 최저. 수능에서. 결론은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습니다. 이게 전략인 거예요. 내신은 전교 1등에서 추천받았고 지역균형으로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내일고등학교 갔으면 인서울 갔을 거고요. 만약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인경기 갔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앞둔 중3 중요하다고 하셨고 초등학교 6학년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책 하고요. 6학년 국어책을 딱 보면 학년을 가리면 몇 학년께 몇 학년인지 헷갈려요.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없다. 사회책도 별로 안 나요. 과학책도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5학년하고 6학년은 4학년하고 6학년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글자가 좀 작은가 이 정도예요. 내용이 점프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으로 딱 올라가 버리면 내용이 3배가 많아져요.
얘는 중학교부터 갑자기 어려워지. 얘는 한 살이 더 많아졌는데 내용은 3배가 많아지고요. 난이도는 3배가 어려워져. 그러면 초등학교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곱하기 9가 돼버린다고. 대비해야 난이도하고 양이 읽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에 흥미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1은 시험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중2 때 험한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끝으로 초중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공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멘트든 좋습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까지는 너무 학습에 몰입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능을 골고루 개발시키는 게 길게 보는 거예요. 4학년 때부터는 국영수만 하세요. 이 세 과목은 실력 과목이라고 그래요. 국어 실력, 영어 실력, 수학 실력. 역사 지식, 과학 지식. 지식 과목은 단기 완성이 가능해요. 실력 과목은 최소 9년에서 10년은 봐줘야 돼요. 레벨이 올라갈 때. 세 과목은 놓치지 마라. 네, 국영수 실력 과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말 힘들다. 그래서 4학년부터 그 이전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국영수 위주로 가라. 중1부터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버려라. 입시에 도움만 되는 것만 해도 할 게 많다. 중3이 넘어가면 학원을 빼기 시작해라. 배우는 과정이 많은 동안에는 실력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은 중3 정도까지는 배우는 게 좀 많아서 다녀도 괜찮은데 중3 이후부터는 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과목 이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필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거는 입시에 집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키워라. 근데 혹시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원하시잖아요. 대학을 가는 거 원한다면은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하고 그 시간에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독서하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민성훈 소장님의 말씀이 간과하기 쉬운 국어학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